한 2주에 걸쳐서 볼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출들만 볼 거고요. 또 따로 이제 문제들 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얘네들은 기출들보다는 좀 쉬울 거야. 좀 덜 치사해 한마디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좀 계속 까먹지 않게 연습하면서 그냥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요. 대신에 기출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일단은 답이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함정이 좀 있어. 체크돼 있는데 걔가 틀린 거야. 그것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를 직접 갈라줘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가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오늘 문제 거의 한 80% 이상 같이 풀 건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거란 말이야. 보면서 얘가 선지 하나하나마다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다 찾아야 돼요. 다 분석하고. 그러면서 아 선지가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준비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냥 시험 치기 전까지 그냥 맞춤법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좀 찾아보면 됩니다. 알겠죠? 혹시나 다 풀면 내가 더 해주면 되긴 하지만 다 풀어도 되고 다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좀 찾아서 풀면 되고요. 기출은 매주 조금씩 이제 지금 좀 내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하나 상세히 자세히 분석하는 게 목표. 알겠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볼게요. 17번 맨 앞장. 자 그래서 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커녕은 어디까지? 니은커녕까지 해서요. 이 니은커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은커녕 는커녕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 는커녕까지가 전부 뭐라고 했어요? 한 개의 조사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얘네들이 전부 한 개의 통으로 만들어진 조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주기 는 띄우고 커녕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가 조사다. 띄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안 되다 두 가지 정도 있다고 했었죠. 안 띄우고 되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다를 붙여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 띄우고 되다라고 하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안이 부정부사로서 이 되다라고 하는 소수로를 수식해 주는 거야. 부정의 의미로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진짜 아니 된다야 아니 된다.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띄어 쓰는 겁니다. 맞죠?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안 되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좀 보기에 안타깝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붙여서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이별하고 슬퍼하는 그잖아. 맞지? 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돼야 돼 지금? 불쌍하다, 안타깝다의 의미가 돼야 되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붙여 써야 돼? 띄워 써야 돼? 붙여 써야지. 자 그 다음에 대부 같은 경우에는 앞말에 쉽다잖아. 쉽다. 맞죠? 용문의 관용사용 형태가 붙어있으니 그 뒤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띄워 써져 있어야지. 자 다음 쇠어야 해. 예. 자 이 쇠는 기본적으로 무엇의 줄임말이다? 쇠어의 줄임말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쇠어어야 해 말이 돼? 안 되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쓰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쇠야가 돼야 되겠지. 쇠야. 맞죠? 그러면 이게 뭐야? 쇠어야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낯설거든요. 좀 생긴 모양이. 쇠야 또는 뭐 배야. 그 다음에 뭐 돼야 이런 것들이. 뭐 어야가 붙어있는 형태란 말이야. 알겠죠? 좀 생긴 거 보면 왜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상하게 생겼는데? 약간 좀 낯설게 생겼는데? 싶은데 얘 맞는 표기입니다. 알겠죠? 아이고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요거 18, 19 얘는 다 음대 변동이고요. 20번 봅시다. 20번. 자 이거 사이쇼. 그 여러분들 사이쇼 질문 진짜 많이 하더라. 사이쇼. 자 봅시다. 자 요거 우리 서술형으로 이제 뭔가를 적어내거나 할 때
딱 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적어내면 됩니다. 빈칸을 채우든 아니면 내가 문장으로 다 써서 내든 무엇이든 간에. 자, 이게 지금 딱 뭐냐면 어떤 단어가 합성어일 때 얘를 판단하는 그냥 순서입니다. 판단하는 순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꼭지부터 보면 꼭지랑 점을 보일 거야. 얘를 소리 나는 대로 이제 해보면은 꼭지점이 된단 말이야. 꼭지점. 맞죠? 자, 그래서 뒷말에 된소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꼭지와 점이 만나면 시옷을 붙여줘야 돼. 심지어 얘랑 얘는 서로 뭐야? 하나는 고유어, 하나는 한자어입니다. 꼭지는 고유어죠. 점은 한자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판단 기준 뭔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아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2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꼭지가 무엇이다? 고유어이다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다음 점은 뭐가 돼야 돼? 한자어가 돼야 되죠. 준아,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20번. 자, 다음 뒷말의 첫 소리가 뭐로 나야 돼? 지금 꼭지점이니까 뒷말의 첫 소리 된소리 일어나는 거. 자, 그 다음에 꼭지와 점이 만났어요. 앞말에 뭐가 없어? 받침이 없어. 이건 뭐로 끝난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모음으로 끝난다고 얘기한다. 그쵸? 자, 그래서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난다. 자, 다음 표준 발음은이라고 했을 때 표준 발음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꼭, 지, 점. 얘가 원래 발음이야, 여러분들. 원래 발음. 자, 그런데 사이시옷을 우리 붙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도 맞는 발음, 꼭, 지, 점도 맞는 발음. 자, 그래서 보통 요거 두 개 다 맞다고 보는데 얘가 원칙이야. 그래서 표준 발음은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F 만든 표기는 뭐야? 꼭, 지, 점이 돼야 되지. 자, 요 순서야. 판단. 자, 다음 수동물 봅시다. 자, 두 명사 중에 물이 뭐야? 고유어. 수도는 한자어죠. 자, 요거에 따라서 뒷말의 첫 소리 미음 앞에 땡 소리가 덧붙는데 어떤 소리? 니은 소리죠. 니은 소리. 수돈물 이렇게 되니까 니은 소리가 덧붙고요. 앞 단어가 무엇으로 끝난다? 똑같이 모음으로 끝난다. 자, 그래서 맞는 표기는 뭐다? 수, 돛, 물이 되죠.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요거 13항 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같은 단어 안에서, 한 단어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태소면 안 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1번 선지부터 한번 볼게요. 10항에 따라서 연로는 연로로. 자, 그 다음에 10항의 주어에 따라서 몇 년으로 써야 됐군. 자, 이 년이 바로 뭡니까? 의존명사.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단위명사죠. 자, 그래서 의존명사로 쓰이는 년이기 때문에 연이 아니라 년으로 써야 된다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얘는 단어의 첫머리인가요? 맞아요. 단어의 첫머리야. 왜? 띄어쓰기 돼 있으니까. 맞죠? 자, 단어의 첫머리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얘는 두 번치가 안 해준다고. 의존명사에. 알겠죠? 자, 다음 요거 연역불망. 이거 여러분들 쌤이 지난주에 나눠줬던 그 프린트에 아마 있을걸. 요 단어 있습니다. 밋밋하다 뭐 이런 단어 있을 때 얘도 있어요. 자, 얘도 있는데 얘가요 원래 소리는 뭐냐면요 한자가 련이야. 련인데 지금 연이라고 해서 둘 다 지금 리을 탈락돼 있잖아. 맞죠? 자, 이게 왜 그런데 일단 얘는 두 법칙에 따라서 연이지.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같은 음절이 반복되고 있잖아. 같은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 겹치고 얘 겹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소리를 그대로 똑같이 어떻게 한다? 적어준다. 그래서 연연. 알겠죠? 그래서 연연불명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같은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연으로 써야 돼요. 자, 그럼 잘 봐봐. 얘를 연으로 쓰는 이유는 항으로 따지면 몇 항에 해당하겠어? 저 위에 있는 리을이 이응으로 변하는 두음 법칙 항이겠지. 그러면 얘를 연이 아니라 연으로 써주는 이유는 몇 항으로 봐야 돼? 13항으로 봐야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다른 조항에 따라서 연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 뒤에 있는 연은 뭐 때문에? 13항 때문에 연입니다. 같은 소리가 겹쳐나서요. 자, 다음 나머지는 다 뭐 당연한 겁니다. 선율이 아니라 어떻게 적어야 돼? 선율. 그 다음에 실패율도 마찬가지로 실패율로 적어야 돼. 뭐 때문에? 니은 받침 뒤, 그 다음에 모음 뒤.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항에 따라서 로인은 노인으로 써야 되겠고, 그것도 맞는 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얘 밑인데 얘네들도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밑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도 이 글자가 같은 소리가 겹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애를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22번 봅시다. 19항. 자, 요거는 이제 어간의 이나 히, 이나 그 다음에 어간 뭐시기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어간, 그 다음에 뒤에는 뭐야? 명사, 부사. 자, 그래서 지금 밑줄이 어떻게 되어 있어? 서로 따로 그어져 있어요. 맞지? 명사로 된 것, 부사로 된 것 어떻게 해줘라? 구분해줘라. 그런데 밑줄이 쭉 해서 하나로 그어져 있어. 그러면 뭐야? 명사, 부사 구분은 할 필요 없어. 뭐만 찾으면 돼? 어간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만 보면 돼. 알겠지? 자, 근데요, 이게요, 잘 생각해보면 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간의 압박 속에서 하는 거야. 맞지? 이 시간의 압박 속에서 여기 막 단어 막 5개, 6개 예시 나와 있으면은 하나하나 뭔가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좀 갈라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쓱 넘어가다 보면은 뭔가 실수하는 게 하나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쭉 해서 볼게요. 1번 선지부터.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명사로 바뀐 거, 그 다음에 다른 애로 바뀐 거. 자, 먹이, 달맞이, 걸음, 처럼, 암, 은 모두 어간의 정비사 이나 음이 붙어서 모두 명사가 되었으므로 기억에 해당한다. 자, 일단 틀렸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민호가 뭐가 틀렸을까요? 처음. 오, 또 없습니다. 맞아요. 처음. 자, 나머지는 다 뭐야? 어간 생각하면 돼. 맞지? 얘는 R이죠, R. 먹다, 맞다는 맞이하다, 맞죠? 맞다, 걷다. 얘 걷다죠, 걷다. 그 다음에 알다. 맞지? 다 어간이야. 근데 쳐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 맞지? 얘는 어간에 붙은 거 아니야. 맞죠? 얘는 그냥 하나의 형태 소리야. 맞죠? 자, 그래서 틀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기억에 해당한다 해서 여기서 이미 틀렸기 때문에 틀렸네 그냥 바로 탁탁 하면 되지만 좀 더 만약에 깊게 들어가자면 뭐까지 봐야 돼? 얘까지 봐야 돼. 그래서 붙었는데 이가 붙었는데 그래서 명사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알겠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같이 부지 깨끗이 익히 열심히.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현서야. 찾아주세요. 깨끗이. 오. 끝인가요? 자, 공주아 끝이 아니야. 뭐가 있어 그러면? 오, 그렇지.
다 붙여보면 돼. 깨끗다 안 씁니다, 여러분들. 깨끗다 안 써요. 열심다 안 씁니다. 맞죠? 그러니까 둘 다 뭐야? 간이 아니야. 깨끗이 요게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얘는요 조항이 어디로 가야 돼? 하다. 그렇지.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 쭉 해가지고 그 조항 있잖아. 글로 넘어가야 돼요. 맞지? 내가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요거 가지고 얘랑 왜 구분돼서 조항이 적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깨끗하다 해서 인정. 오케이, 나 그냥 깜짝 놀랐어요. 자, 얘는 깨끗하다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깨끗하다는 형용사죠. 얘를 어간을 끊으면 어디까지야? 깨끗하까지 어간이야.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깨끗하 뒤에 이가 붙어야지. 깨끗하이. 쌤 그런 말 쓰는데요. 아니야, 표준 아니잖아. 맞죠? 사투리잖아. 깨끗하이. 맞죠? 자, 그래서 깨끗하이 안 쓴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이라고 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하다가 다 날라갔기 때문에 어간 뒤라고 볼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항 따로 깨끗, 그러니까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 뒤에 이나 희가 붙는 경우로 따로 이제 빼주는 거야. 맞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깨끗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조항 뭐라고 했어? 내가 아까 어간이라고 했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깨끗 안 되지. 열심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돼요. 나머지는 됩니다. 같다, 붙다, 있다고 했다. 그쵸? 있다, 익숙해지다. 그쵸? 그 다음에 같이 굳이 익히가 그럼 부사가 된 건 맞아? 맞죠? 여기 있는 다 부사는 맞지? 열심히도 하다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는 하나도 안 돼요. 열심히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 자, 걸음, 고름, 노름은 어간에 름이 붙어서 명사로 바뀌었지만 어간의 뜻과 멀어졌으므로 디귿에 해당한다. 맞나요? 름이 붙었어? 아니지, 뭐가 붙었어? 음이 붙었죠. 좀 많이 치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서 그냥 한 개만 틀리고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거야.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의 양정구 시험에서도 진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예시 단어만 한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개, 그냥 예시 중에서 딱 한 개 틀린 게 있어가지고 틀린 선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음이 붙었어. 음이 붙었지만 얘네들은 본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원형을 밝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얘만 빼곤 다 맞는 말이야. 맞죠? 자, 다음 죽은 사람 몸을 일으키는 주검은 어간 죽에 전미사 엄이 붙어서 명사가 되었으므로 리을에 해당한다. 어간의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분사로 바뀐 것 딱 얘야지. 죽다 동사 거기에 엄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붙었어. 주검은 품사가 뭐야? 명사지. 맞죠? 자, 그러니까 동사인 애가 엄이 붙어서 명사가 되었어. 품사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나 이외의 전미사가 붙었지.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그래서 얘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도로도요, 여러분들. 돌 플러스 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간에 이나 히 이외의 전미사가 붙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간에 얘가 붙어서 지금 도로는 부사가 됐지. 부사가 된 거죠. 도로는 부사죠. 그래서 부사가 되었으므로는 맞는 말이야. 근데 도에 붙은 게 아니라 돌에 오가 붙은 겁니다. 왜냐면 요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쌤 지난번에 잠깐 스치고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는 해당 안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소리 나는 대로 적히려면 뭐가 필요해?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도와 로는 안 되는 거야. 자, 다음 23번. 얘는 쉽죠? 아니, 별로 안 쉽다. 문제 자체는 안 쉬워요. 자, 보겠습니다. 넘어지다, 늘어지다, 드러나다, 사라지다.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거?
용언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맞죠?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이루어진 용언이 두 개가 이제 만나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앞말의 본뜻이 살아있으면 형태를 밝혀줬고요. 앞말의 본뜻이 살아있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보겠습니다. 가 유형의 단어는 띄어쓰다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현지랑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겉으로 보면 맞는 거 같잖아. 맞지? 이게 사실 뭐 왜 틀린데요? 기본 저건 이제 평소에 이제 그냥 이번 학기가 아니라 평소에 이제 문법 공부가 어느 정도 그냥 좀 뭐 선행이든 뭐든 간에 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꽉 잡혀 있으면 확 느껴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띄어쓰다는요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돼요?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싶다 하나가 주로 먹어버리다 앞말에만 본뜻이 있고요. 뒷말은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맞죠? 쉽다는 거야. 그 원하는 거. 맞지? 버리다는 거야. 너 뭐였어? 쓰레기 버리는 말 그냥 그러니까 먹어버리다 할 때 이 버리다 언제 쓰는 말이야? 그렇지. 오 완료상. 기억납니까? 아니 적을 필요 없어요. 완료상인 건 적을 필요 없어요. 하여튼 자 먹어버리다 할 때 먹고 나서 버리는 거 아니야. 맞죠? 먹고 나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네 실질적인 뜻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띄어 쓰는 건 뭐야? 실제로 띄우고 쓰는 거야. 맞지? 그래서 두 개 다 본뜻이 살아있으면 얘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야. 그래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정답이 1번이에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너무 맞는 말이야. 좀 쉬워. 근데 그 뭐지? 밑에 조항 같은 거 보면 띄어 쓴다 할 때 띄어도 띄우고 쓴다는데 왜 이거는 띄어 쓰다예요? 붙여서 적은 거지. 네. 아니 아니지. 이거 애초에 저기 뭐냐 그 이게 띄어서 쓴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거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이제 따로 그냥 떨어져서 쓰여야 돼. 근데 우리가 요 띄어쓰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써서 그냥 굳어진 단어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잖아, 그치? 자, 근데 요거는요 띄어서 쓴다 라고 하는 따로의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용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이제 이렇게 단어로 그냥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다시 그래서 이거 띄어쓰다 같은 경우에도 띄어 써야 됩니다. 우리가 띄어쓰기 할 때 요때만 이제 붙여 쓰는 거야. 하나의 명사로서 그냥 이제 띄어쓰기라고 하는 어떤 행위. 본용은 띄었어. 띄어써야 돼요. 본용어는 띄어써야 됩니다. 본용어가 보조용어이 만났을 때 붙였으면 허용이 되는 거야. 자 다음 24번.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자 볼게요. 띄어쓰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치? 자 1번 한줄부터 보면 대는 그 값 또는 수를 넘어선 대강의 범위를 뜻하는 의존명사로 45항에 따라서 만원대의라서 이제 띄웠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얘가 접사입니다. 접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만 원대 뭐 어느 때라고 할 때 대가 사실은 뜻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하면은 그거는 단위 명사니까 띄었어야 돼. 맞지? 자동차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런 건 띄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요거는 요 의미 그러니까 값 또는 수를 넘어서지 않는 대강의 범위 요거를 나타내는 말은요 접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붙여서 씁니다. 붙여서.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틀렸죠.
자, 그 다음 옷을 벌로 맞추다. 자, 여기에 있는 벌은 의존 명사일까요? 일단 문장이 생긴 형태만 봐도 아니야. 옷을 벌로 맞춘다라는 말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게 무슨 뜻이야? 옷을 세트로 맞추다 이 말이야. 옷을 세트로 맞추다.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옷을 벌로 맞추다라고 할 때 옷을 세트로 맞추다라고 바꾸면 뭐야? 그냥 얘는 뭐야? 목적어. 얘는 부서. 얘는 서술어. 자, 그래서 옷을 벌로 맞추다라고 하면 얘가 그냥 하나의 체온이고요. 명사겠지 당연히. 얘는 뭐야? 부사표 조사지. 자, 그래서 이 벌은 자기를 수식하는 관용어가 필요가 없어요. 의존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달리 명사이므로 관용어의 수식이 필요 없다? 맞는 말이지. 자, 그러면 얘가 관용어의 수식이 필요한 경우는 뭔데? 옷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 이렇게 세는 단위가 될 때, 그럴 때는 의존 명사로 쓰고 앞말이랑 띄워 써야지. 근데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면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말 숫자는 만 단위마다 띄워 쓴다. 썼다. 그쵸? 만 단위마다 띄워 쓰는 거. 자,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 라고 할 때 이 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뭐다? 의존 명사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의존 명사예요. 자, 그게 아니라 그냥 용언의 어미에 붙어서 뭐 하든지 말든지 할 때 지, 뭐 이런 거. 도대체 이건 하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지. 이런 거는 시간의 의미가 없잖아. 맞지? 그럴 때는 뭐야? 어미로 쓰는 지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떠난 지라고 써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미음은요, 요거 46한 보면 되는데, 다능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이제 붙여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게 뭐냐면 좀 더 큰 것 할 때 얘네를 4개를 다 붙이는 건 안 돼. 좀 더 큰 것 다 붙이는 건 안 돼. 근데 좀 더라고 붙였을 때 얘가 마치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이 좀 더가 큰을 수식하는 형태로서 좀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 붙이고 둘 붙여서 좀 더 큰 것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수식하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것들끼리. 그렇죠? 자,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띄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띄워 써도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글자씩 띄워 쓰는 것들이 너무 조금 비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거 보세요. 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 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넓다야. 볼게요. 은느는 단어가 아니므로 그 앞에 붙여서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어인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붙여 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조사잖아. 조사는 단어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역으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붙여 쓰는 다시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소민아, 조사는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맞춤법 제일 처음 할 때 살짝 얘기해주고 넘어가게 되는데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하면서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단어로 인정해주지? 역으로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딴 데 붙어가지고 다른 단어랑 붙어서 쓰고 딴 데 떼가지고 딴 데 붙어서 쓰고. 맞죠? 근데도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 주격 조사는 주어 역할 만들어주고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 역할 계속 만들어주고 은는만도 똑같이 뜻 계속 더해주고. 맞지? 그래서 얘는 똑똑 떼가지고 마치 이제 스티커처럼 붙었다 뗐다를 다른 말이랑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분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조사는 다른 말과 잘 구별되는 성질 때문에 이제 단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조사는.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맞다고 볼 수도 있고 틀렸다고도 볼 수 있는 선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푸르고 바다는이라고 적혀 있어.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봐봐.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얘는 푸르고 바다는 이렇게 돼가지고 분명히 형태수로 나누면 2개 이상이야. 맞죠? 얘 어간어미잖아. 요번에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어야 된다며. 이거 표음주의야, 표의주의야. 표의주의야. 요번에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앞말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어야 된다며. 이거 표음이야, 표의야. 표의란 말이야. 근데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틀렸으니까 무조건 맞을 거 아니야. 맞지? 자, 봅시다. 얘는 실제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건데 그대로 받아들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 맞춤법 조항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 다음에. 자, 그럼 1번 원칙이 뭐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 원래 형태가 깨져가지고 얘가 뭔지 몰라. 그래서 뭐 해줘? 형태를 밝혀줘. 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형태를 밝혀주기 전에 이미 뭐해? 소리 나는 거랑 똑같아요. 맞지? 근데 자, 잘 봐봐. 여기 사이에 예를 들어서 푸르고 사이에 앞에 파라타 이렇게 있다고 적어봐. 파라타 푸르고 바다는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네는 합쳐서 뭐라고 불러야 돼? 어법에 맞게 쓴 표기라고 해야 되지. 왜 그런데? 얘네 이제 딱 하는 순간 조항 중에 무슨 조항이 있는 거야? 요번에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어야 된다. 앞말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어야 된다. 얘가 지금 뭐야?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어야 된다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렇게 3개 묶이면 뭐야? 어법에 맞게 적는다고 맞는 말이 될 수 있다. 이거 이해돼요? 근데 얘 빠져 있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얘 다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돼 이미 오케이야. 맞지? 그러니까 뒤에 어법에 맞도록 하면 원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보자면 맞다고 볼 수 있지. 뭐랑 뭐가 예시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치사하게 물어보면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쉽습니다. 나머지 쉬워요. 그냥 보면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도 딱 보는 순간 느껴지죠? 지금 아어지다 딱 붙어있는 형태 아니야. 맞지? 자, 그럼 뭐야? 2개의 용언이 만나서 결합한 형태. 맞죠? 그럴 때 앞말의 본뜻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안 살아있는 누구야? 얘. 맞죠? 자, 왜 그 앞말의 본뜻이 안 살아있는 경우 어차피 우리 3개밖에 예시 없었어요. 맞지? 그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맞죠? 어차피 걔네들 섞여 있으면은 걔네랑 얘네 섞여 있으면은 대체로 바로 보이죠, 여러분들? 봐봐, 그 성격이 다른 하나라며. 자세히 얘기도 안 해줘.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찾으라는 거 아니야. 맞죠? 얘는 뭐야? 앞말의 본뜻이 밝혀져 있는 거. 이거는 앞말의 본뜻이 앞말의 본뜻이 살아있는 거. 얘는 뭐야? 앞말의 본뜻이 안 살아있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 요거 봅시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지금 내 걸로 가야겠네. 자, 기억은 뭐예요? 용언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명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어간 맞는지, 두 번째는 뭐야? 붙어서 명사 맞는지. 맞죠? 자, 그럼 그거부터 쭉 봤을 때 지금 얘는 뭐가 틀렸을까요? 뭐라고요? 자, 명사가 된 것. 명사가 아닌 게 있어요. 뭔데? 그치. 얘는 잘 봐봐. 어간에 붙은 건 맞아. 맞지? 어간까지는 다 통과야. 길다, 다듬다, 같다 다 쓰잖아. 맞죠? 어간까지는 통과야. 어디에서 탈락했어 지금 얘? 명사가 아니라서 탈락이야. 맞죠? 얘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따지고 보면 디귿으로 가야지. 부사가 된 것으로 가야지.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자, 다음 믿음, 산, 마음. 얘는 뭐가 틀렸어요? 그렇지. 얘는 애초에 마다가 아니야. 어간이 아니죠. 탈락. 자, 그다음 많이 부지 닮아지는 뭐가 틀렸어요? 준 뭐라고요? 뭐가 틀렸어요? 마음 부지 닮아지. 일단 디귿이잖아. 디귿이니까 뭐가 된 거 찾아야 돼? 부사가 된 거 찾아야지. 일단 딱 봤는데 다 어간이잖아. 많다, 붙다, 맞다. 맞죠? 그럼 뭐 찾아야 돼? 부사가 아닌 거 뭐야? 닮아지. 얘는 명사죠. 어디로 가야 돼? 기억으로 가야죠. 자, 그래서 원칙 따지는 거 우리 다 이해하고 나면 결국 뭐야? 그 단어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접산이 뭐니 풍산이 뭐니. 자, 익히 밝히 열심히 뭐가 틀렸어요? 열심히. 그렇지. 얘는 뭐가 아니야? 어간이 아니야. 탈락. 자, 곳곳이 낱낱이 산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얘 곧 하나만 쓰면 품사 뭐야? 명사. 그렇지, 명사. 낫 하나만 쓰면 품사 뭐야? 명사. 뒤에 이 붙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가 붙어서 곳곳이 품사 뭔데? 부사. 부사. 낱낱이 부사. 품사가 바뀐 애들이네. 미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가 결합하여 품사가 바뀌. 맞죠? 산발이는 뭔데? 명사 뒤에 이가 붙었어요. 얘는 뭔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죠. 뜻이 달라지는 경우.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도 된소리 관련돼서 조금 쉬운 것 중에 하나죠. 쉬운 거.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가지고 얘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도 좀 살펴봅시다. 자, 일단 얘 원래 표기 어떻게 돼야 돼? 듬, 뿍이 돼야 되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쓸이 돼야 됩니다. 표기. 자, 다음 법석은 그대로 법석. 다시 법석 맞죠? 자, 다음 얘는 쩔뚝거리며 돼야 되고 얘도 뭉뚱그려가 돼야 되죠. 자, 우리가 표기 자체는 쉬워요. 뿡이 아니구나. 왜 뿡이라고 적혀있지? 뿡. 자, 그래서 자, 지금 얘는 얘 듬뿍 절뚝 뭉뚱 얘네 셋은 합쳐서 어디 조항으로 들어가면 돼? 리을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 조항으로 들어가면 돼요. 맞지? 얘는 뭔데? 비슷한. 그렇지. 비슷한 소리가 겹쳐나는 경우지. 맞죠? 비슷한 소리가 겹쳐나는 경우. 그래서 얘네는 그 2번이었죠. 2번. 리을 리을 미음 미음 받침 뒤. 얘는 어디로 넘어가야 돼? 다만 그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이제 대소리가 일어나도 예사소리로 적어야 되는데 같은 소리나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제 된소리로 적어준다. 자, 그 다음에 법석 같은 경우에는 기역 비읍 받침 뒤죠. 맞죠? 그래서 이제 된소리로 적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판단 순서 뭐부터 생각한다? 여기 봐봐. 1번에 순우리말로라고 돼 있고 2번에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얘네도 구별해줘야 되지만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뭐도 구분해줘야 된다? 우리말이냐 아직 우리말이냐 한자어냐로 구분을 좀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여기서는 그거 없이 좀 가릴 수 있긴 한데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이제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문법 문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차고 평소에 실수 좀 안 한다 싶으면은 결국은 시간 싸움이야. 알겠죠? 그래서 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오류 없이 해결해낼 수 있는가 여기 좀 중요하죠. 자, 볼게요. 콧구멍이랑 나룻배 내과입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코가 구멍이고요. 나루와 배고요. 내와 가입니다. 한자어 있나요? 없지. 전부 고유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뒷말이 된 소리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꾸, 빼, 까 된 소리 일어나요. 그래서 뭐 써줬어? 사이시로 써줬어. 다 30의 1-1에 해당하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에 다 해당. 맞죠? 자,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1-2의 예로 아랫니, 뒷머리, 넷물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 발음 어떻게 됩니까? 아, 렛니, 그 다음에 뒷머리, 그 다음에 넷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나는 거 그대로 되죠. 자, 그 다음에 고유어 다 맞습니다. 이거 니도요 이빨할 때 이 요거 고유어라고 했습니다. 맞죠?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지금 다 합쳐서 뒷립, 깻립, 나뭇잎 뭐예요? 니은 소리가 더 나는 경우지. 자, 다음 전셋집 자릿세 숫자. 자, 얘네는 전부 뭡니까? 한자어랑 섞여있는 애들이다. 그쵸? 전세까지는 한자어, 집은 우리말, 자리는 우리말, 세는 한자어. 맞죠? 자, 그래서 전셋집, 자릿세 전부 시오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숫자는 왜 시오 붙어있어?
예외라고 했습니다. 예외. 자, 이거 숫자는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수 플러스 자야. 둘 다 한자어야. 근데 이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서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예외들이 있었습니다. 숫자, 뭐 택간, 찻간 이런 애들 맞죠? 횟수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이 숫자는 해당 안 해. 나머지도 다 해당합니다. 제3날 니은 덧나는 거, 팻마루 니은 덧나는 거, 수 돈물 니은 덧나는 거. 그렇죠? 자,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쭉 해서 요거 띄어쓰기. 요 앞에 밑에 좀 요거 좀 적어줍시다. 이거 뿐 질문 여러 명 들어왔는데 사실 여러 분 학교인지 다른 중앙여고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 뿌는요 생각보다 그냥 구분하기 쉽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앞말에 체온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야? 조사로서 붙여 쓴다 생각하면 되고요. 앞말이 용언의 관형 사용이야. 그러면 그냥 띄워 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쭉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여러 번 얘는 뭐야? 단위명사로서 띄워서 해줘야겠죠. 여러 번 당연히 뒤에 띄우고요. 도전하 하다의 하 니은이야. 맞지? 관용어 그 띄우고 만큼이 돼야 되겠죠. 예, 의존명사. 의존명사만 다 밑줄 그어볼게요. 번, 만큼. 그 다음에 너뿐 아니라라고 하면 얘는 붙였어야지. 맞죠? 자, 그래서 만큼 띄우고 너뿐 하고 나서 근데 어디를 띄워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띄워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라잖아. 아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얘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네. 희미하게 뭔가 이렇게 끄어져 있는 흔적은 보이는데 과연 띄웠을까 얘가? 자, 너뿐 띄우고 아니라죠. 자, 다음 아니라 당연히 띄워야 되고 그에게 하고 나서 어디까지? 도까지 하고 나서 띄워야 됩니다. 도는 보조사. 그 다음에 좋은 당연히 띄워야 되고 결과 가해서 주격조사 붙어있네. 띄우고 있기를 하고 띄우고 바랄 띄우고 얘 뭐야? 용언의 관형사형 형태네. 맞죠? 자, 그래서 뿐 얘가 바로 뭐야? 이 뿐이 의존명사 뿐이죠. 바라다잖아. 바라다. 바라다의 바랄 뿐이다가 되는 거죠. 뿐이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고 17번 봅시다. 맨 밑에.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자, 그 다음 또 된소리입니다. 볼게요. 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얘네 다 맞아요. 맞지? 오빠, 가끔, 그 다음에 으뜸, 기쁘다, 아끼다. 전부 뭐야? 앞말에 받침이 없는데 지금 된소리가 일어나고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네는 전부 뭐야?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다. 해당. 맞죠? 자,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에서부터 자, 봐봐. 니은, 니은, 미음, 미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야. 그거 뭐야? 그 아닌 애들 찾으면 되지. 뭐 틀렸어 지금? 얘 나가리. 그 다음 뭐 나가리? 딱지 나가리. 그 다음에 뭐야? 헬스카다 나가리. 헬스카다 여러분들 어디로 넘어가야 돼? 기억. 그렇지. 기억으로 넘어가야 돼. 헬스카다. 앞말에 받침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민밋 같은 소리나 비슷한 소리 겹쳐나는 거 맞아? 맞죠? 자, 잘 보세요. 민밋 같은 경우에도요.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됩니다. 비음화에 따라서. 맞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밑이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 그냥 똑같은 표기 밑으로 적어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같은 음절이나 소리,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요, 14방이라서, 요거 지금 요거는 된소리잖아. 그렇지? 지금 요거는 뭐냐면, 된소리 말고, 그냥 비슷한 음절이나 같은 소리가 겹쳐나는 경우, 그냥 모두를 포함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2 하고 뒤에 답안이 없어. 얘 그냥 뺐어. 알겠지? 그러고 지금 얘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당연히 되지만 얘도 됩니다. 알겠죠? 왜? 지금 여기 된소리 관련된 얘기 없어. 14만. 알겠죠? 자, 그래서 얘 되고요. 자, 얘만 되고요. 자, 그다음 유유상종. 얘 원래 소리가 유였을까요? 아닙니다. 류입니다. 류. 알겠죠? 류인데 지금
이 U가 두 법칙에 따라서 U로 되고 같은 표기로 맞춰주는 거야. 왜? 같은 소리가 겹쳐나니까. 같은 음절이 겹쳐나니까. 맞죠? 그래서 유류상종 아니고 유류상종.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꽃도 마찬가지야. 앞말이 시옷 받침이기 때문에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디귿으로 바뀌고, 그러면 얘도 이제 우리가 특별한 까닭 없는 된소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이 들어가야 돼. 맞죠? 그런데 앞말이 지금 요 꽃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같은 음절이 반복돼서 뒤에도 꽃으로 적어준다.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곱슬곱슬 맞나요? 아니야. 얘는요 곱슬과 곱슬이야. 맞지? 같은, 그러니까 곱곱 이게 아니잖아. 맞죠? 곱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같은 음절이 반복해서 겹쳐나서 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두 글자니까 같은 음절이 겹쳐난다고 볼 수 없지. 맞죠? 그래서 곱슬곱슬 싹둑싹둑은 여기에 다 해당 안 합니다. 알겠죠? 해당 안 해, 해당 안 해. 자, 다음 페이지 18번으로 넘어갈게요. 풀어보시고요. 네, 19번 봅시다. 얘도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뿐, 그 다음에 지, 얘네들만 좀 잘 기억하면은 그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해서, 자, 지금 이 만큼 앞에 노력하다잖아. 노력하다. 맞죠? 자, 노력하다에 다 빠지고 지금 관용 사용음이 니은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관용으로서 뒤에 꾸며줘야지. 맞죠? 띄어쓰기 해야죠. 자, 그 다음 시작한 지 15분 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시작한 나고 나서 시작한 시간이야. 맞죠? 자, 그래서 시간의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줘야 돼? 띄어쓰기 해줘야 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15분 하고 나서 또 띄우고 만에 다 풀었다. 만도 마찬가지죠.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만은 어떻게 한다? 시간이랑 같이 겹쳐져 있는 이 같이 나오는 만은 어떻게 한다? 띄어쓴다. 그렇죠? 자, 다음 역시 내가 믿을 것은 실력뿐이다 라고 할 때, 자, 지금 여기에 얘는 의존명사야. 것은 믿을 것을. 맞죠? 자, 그런데 실력뿐이라는 실력만 놔두고 보면 얘는 품사가 뭐야? 명사, 체언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체언 뒤에 붙어있는 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붙여 쓰라고 했어요. 맞죠? 자, 소민아, 실력 뒤에 붙어있는 분은 붙여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성수령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쓰는 띄우고 대야.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요거 은근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돼? 대를요, 대에로 바꿔보세요. 혹시 말 되나요? 된다면 얘는 의존명사야. 왜? 지금 얘가 체언, 애는 뭐야? 부사격조사. 쓰는 대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돼, 안 돼? 되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쓰는 띄우고 대가 돼야 돼. 이해되죠? 자, 그러면 는데는 언제 쓰는데? 붙여 쓰는 는데는 어떤 그 상황을 나타내는 이어진 문장에서 연결어미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는데는 언제 쓰냐면요, 이어진 문장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결어미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에서 쓰는 연결어미로 쓸 때 는데를 쓰긴 하죠. 청소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 이게 뭐야? 지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배경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이제 그 어미로 쓸 때 는데를 붙여서 쓰지. 맞죠? 자, 다음 고생은 바람같이 삶을 스쳐 지나간다. 요거는 뭐가 틀렸어? 그치. 바람과 가치를 붙여 써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가치는 품사가 뭐예요? 조사, 보조사요. 보조사. 고생은 바람같이 삶을 스쳐 지나간다. 근데 스쳐 지나간다는 게 띄우는 거예요. 분명 스쳐 내는 거예요. 아니 부사
요거는 본용원 플러스 본용원이죠. 스쳐서 지나가는 거야.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스쳐 지나가다. 그래서 스치다의 말도 살아있고요. 지나다의 말도 살아있습니다. 지나간다의 말도 살아있어요. 그치? 가 띄웠어야죠. 얘는 붙였으면 고용 안 됩니다. 자,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쭉 해서 몇 개만 좀 보면은, 자, 연락할게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 뭐 있었어? 리을개, 그 다음에 리을세라, 얘네들이죠. 자, 그래서 용문의 관형사용어미 리을 뒤에 개나 세라가 붙는 경우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발음할 때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안 한다? 발음합니다. 발음할 때는 된소리로 발음해. 뭐뭐 할게야, 할게. 그래서 발음할 때는 연락할게요가 맞아. 자, 근데 적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개로 적는다. 알겠죠? 연락할 개로 적는 거야. 발음할 때 깨로 발음해. 왜? 관동사용어미 리을 뒤에서는 된소리가 일어나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4망. 맞죠? 을걸, 을게, 을세라 이런 애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요거까지만 보고 쉬었다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거 봐봐. A와 B를 모두 충족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 나는 대로도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어법에 맞게 적혀 있는데 얘가 소리랑 똑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지금 A와 B가 둘 다 충족되어 있는 경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이파리, 얼음, 코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A만 충족한 경우, 요게 뭔데? 소리 나는 대로만 충족한 경우입니다. 이파리, 얼음, 코끼리, 얘 중에서 틀린 거 뭐야? 그렇지, 얼음. 얘는 뭐야? 형태가 밝혀져 있는 표기죠. 자, 이제 이파리 같은 경우는 뭐야? 잎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 이외의 전미사가 붙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코끼리는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죠. 왜냐면 얘가 코와 그 다음에 길다의 길이 만나고 그 다음에 전미사 이가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코 길이라고 해야지. 왜 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받침도 없는데.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왜 이렇게 발음되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며칠이랑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요것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뭐가? 웃음이 해당 안 되죠. 얘는 형태를 밝혀 적은 표기입니다. 바가지, 노름 얘네들은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맞죠? 자, 얘도 원래는 박 플러스 아지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총각무, 낙잠, 살코기. 자, B만 충족한 경우. 요거 4번은 조금 이따 봅시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신이야. 자, 4번. 자, 옷소매 바발 노래. 자, 지금 니은이야. 니은 뭐야? 맞죠? 옷소매 바발 노래. 맞나요? 뭐가 해당하네? 노래. 이미 얘는 A만 충족한 경우. 왜냐면 얘 그냥 하나의 형태소야. 맞지? 자, 그런데 옷소매랑 바발은 형태를 밝혀줄 표기 맞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꿈, 줄자, 눈물. 얘는 뭘까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합성어의 경우 원래는 뭐 해야 돼? 얘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어. 본 뜻이 다 살아있어. 자,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다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줘야 돼. 맞죠? 그런데 이제 그 뒷말에 된소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 시오 또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만 사이 시오 넣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된소리가 안 일어나거나 니은 소리가 안 덧나면 어떡할 거야? 그냥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주는 거야. 맞지? 걔네들이 뭐야?
자, 여러분들 이거 줄자라고 불러. 줄자라고 불러. 줄자라고 불러. 잠깐만. 이게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고? 자,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줄자야. 줄자야. 헐. 야, 그 줄자 좀 줘봐. 줄자 좀 줘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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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지금 10수년간 살아온 이 지금 우리말이 지금 다 리셋된 거 아니야? 줄자라고 하죠. 이게 저기 줄자 줘봐라고 안 합니다. 맞죠? 예, 저기 줄자 줘봐. 얘 분명히 줄과 자가 만난 거야. 이거 이해되죠? 줄과 자가 만난 거 맞아. 뒷말이 된 소리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줄과 자 그대로 되겠지. 자,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어. 합성어인데 지금 두 개 원래 형태 밝혀져 있어 안 밝혀져 있어? 밝혀져 있어. 맞지? 맞아요. 눈물도 마찬가지야. 얘는 되돌이가 날 수가 없지.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뭐야? 그냥 눈물. 맞지?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눈물인데 형태로 밝혀져 있어. 맞죠? 자, 그래서 둘 다 해당합니다. 자, 근데 꾸는요, 여러분들 꾸다의 어미 같은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A와 B가 모두 충족하는 건 요 사이 소리, 그러니까 합성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와 어법에 맞는 그 표기가 다 결합되어 있는 어떤 문법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이 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자, 다음 요거 볼게요. 총각문 안점 살코기. 잠깐만. 얘는 틀렸네. 이거는 5번이 맞다고 봐야겠네요. 왜냐면 얘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꾸다의 꾸랑 그 다음에 어미 붙어가지고 지금 요 미음이 살아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얘도 간과 미가 살아있으니 형태는 밝혀 적었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또 똑같이 꿈이라고 되니까 얘도 그냥 맞다고 봐야겠네. 맞죠? 3번 봅시다. 얘 뭐가 틀렸냐? 자, 얘 총각이랑 무가 합쳐졌어.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데? 총, 강, 무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 지금 소리랑 다르죠? 형태를 밝혀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낮잠 마찬가지예요. 얘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낮잠이 되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살코기. 얘도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왜? 살과 고기가 만났잖아. 근데 합쳐져서 살코기가 됐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 틀렸지. 5번이라고 하겠네. 맞죠? 네, 노래가 왜 안 되는 거예요? 노래는 하나의 형태소야. 네, 그것도 어법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소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 원래 형태를 밝혀준다에 해당하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항을 쭉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이거 아까 쌤이 방금 아까 한 몇 분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통과됐어. 그럼 여기 뒤로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이거 이해돼요? 그럼 A. 그렇지, A에만 해당하는 거야. 노래는. 이해되죠? 왜냐면 여기서 이미 통과라서 끝났어요. 소리 나는 대로 했는데 똑같아. 끝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노래는 뭔가 합성된 게 아니고 어간과 어미가 만난 게 아니라서 원래 형태를 더 이상 밝혀줄 것도 없어. 하나의 형태소니까 노래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잠깐만. 끄고 있지.